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오후 12시 20분입니다. 뜻깊은 건국 70주년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떤 집안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집안에 그 집안을 이어가는 종손이 있습니다. 종손이 돌아다니면서 조상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공한 집안의 종손이 조상을 욕하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종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손이죠.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죠. 그러면 성공한 나라의 70세 생일을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건 불효죠. 불충이죠. 불효 불충입니다. 불효 불충 중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이상의 불효 불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요새 민족이란 말을 자꾸 남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민족이란 말은. 요새 민족이란 말을 남용하는 척은 어떻게 하느냐, 민족을 아주 인종주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 민족이 하는 거니까 괜찮다, 덮어주자, 오히려 민족 핵이다. 김정은이가 수백만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수백만의 동족을 죽인 것도 우리 민족이 한 거니까 용서하자. 그러나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끝까지 추궁하자. 이게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선악 구분을 따로 각각 다르게 하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인종주의는 바로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 유대인 열등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반감을 가지고 또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는데 우리 좌익들이 쓰는 민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익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자들은 공산주의보다는 오히려 파쇼에 가깝구나, 이 자들이 정말 극우 파쇼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이 깊고 연구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코미 나치스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을 코미 나치스, 공산주의자이면서도 나치다. 나치의 나쁜 점, 인종주의, 공산주의 나쁜 점, 계급투쟁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이 김정은이고, 대한민국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최악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영혼을 팔아넘긴 자들은 더 나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8.15를 기해 가지고 민족 반역자와 민족 정통 세력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민족주의를, 국가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한 개념으로 설정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전략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얼토당토 않는 전제를 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내는 거, 그게 민족해방이다. 동시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을 민주혁명이라고 합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 이게 다 민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쓰는 민족이란 말의 허울을 벗겨버리면은 저들의 선전선동은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를 찌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찌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차도살, 칼을 빌려서 그 칼로 찌른다는 것이죠. 차도살. 이 민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차도살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 사이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있느냐, 삶의 양식,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 거냐, 공산 독재식으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니까 타협이 안 됩니다. 이게 타협이 가능하다고 하는 자들이 연방제 운운하는데 이게 다 사기입니다. 자, 우선 첫째, 그러면 민족 사이 정통성을 놓고 다투니까 어느 쪽이 민족 정통 세력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죠. 한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이고, 한민족을 불행하게 만든 김정은 집단은 민족 반역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를 부리는 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왜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인가? 1. 대한민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법칙 문명국가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합니다. 두 번째, 선거와 국회와 헌법을 통하여 건국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으려면 민주적 정당성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족사와 민족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개성 발전하는 국가이므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공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문명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최장수국가, 세계 12위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실사구시의 실용정신으로 과학, 사실, 법치를 존중하고 과거 시험 합격자가 망친 나라에서 기업인, 군인, 과학기술자가 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죠. 지배층이 바뀌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여덟 번째, 북한은 한 사람만 최고 존엄이지만은 한국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최고 존엄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은 특권층을 줄이고 참여층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은 자유, 개방, 신룡의 해양 문화권에 합류하여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열 번째, 이런 나라를 만든 주류가 바로 민족 정통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민족 반역자인가?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말살자입니다. 동족과 문화와 전통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역사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민족 배신자입니다. 외국인이 만든 공산주의에 충성을 바치고 소련과 중공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민족의 행복을 말살하려 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유엔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돼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단죄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민족 반역자죠. 네 번째, 세계의 평화를 깨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한국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민족 공멸의, 아니 인류 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 테러와 납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족적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죠. 민족적 가치는 뭡니까? 한민족이 자랑하는 미풍양속, 한민족이 지향하는 자유, 평화, 정의, 독립, 자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은 민족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1인 독재로 인민들을 소인화, 열등화, 노예화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김정은이 민족 반역자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두 번째, 탈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몸이 바로
김정은이가 민족 반역자고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임을 증명합니다. 남한 동족보다도 북한 동포들은 1인당 10년 짧게 삽니다. 키는 10cm가 짧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려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남북 대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김정은과 남한의 김일성주의자를 한 묶음으로 묶고 이거 다 합쳐도 아마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다른 8천만 민족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김정은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야 돼요. 가르려면은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정통 세력으로 나눠야 합니다. 민족 반역 세력과 민족 정통 세력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